강행군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공직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현역에 국장으로서 이렇게 현안이 있을 때 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참여를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은 좀 고됐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약 내용이 어떻게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공약 내용 쭉 점검하고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선적으로 했고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논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좀 거치려고 했고 또 하나의 내용 속에서는 이제 정보 관료들이라고 하는 게 늘 외양은 공약 내용을 표방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자기가 익숙한 내용들 또 부처에서 해온 일상적인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존의 습성대로 이렇게 반영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공약이 제대로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는 과정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제대로 반영시키는 노력을 했다 하는 취지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기본 취지가 뭐 아시는 것처럼 내란 종식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이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민생 경제 또 잠재 성장률을 제대로 이제 회복시키는 이 큰 축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재명 정부의 과제인데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렇게 담아내기 위한 국정 과제 이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겼고요. 또 과제별 내용별로 보면 부처 간에 또 쏠림이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나름대로 과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부처 간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영역이 경제 2분과인데 아시는 것처럼 경제 2분과는 민생 경제와 관련된 영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키워낼 수 있고 또 예전에 가졌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되는 과제들을 다루는 그런 영역입니다. 부처별로 보면 6개 부처인데 그 내용이 영수공이 이제 AI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또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한 6개의 부처여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도 더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또 관심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염두에 두고 이제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아직 국정과제 구조를 보면 국정과제 그 다음에 실천 과제로서 이행계획서 작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국정과제가 123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 과제가 564개 과제들이 있고 그 내용을 아우르고 이제 지역 공약으로 광역 계획이 있고 우리 동네 공약이라는 틀이 이제 전체 틀 속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3개의 과제는 뭐 대외적으로 발표됐습니다만 실천 과제는 아직 오픈이 안 된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정과제 큰 틀 속에서는 이제 균형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혁신 기술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회복시키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또
또 하나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균형 성장을 이루어서 예전에 불균형 성장 전략에서 균형 성장으로 가고 그 불균형 성장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국 3특과 관련되어 있는 성장 전략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 중에 3특 중에 하나가 우리 전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균형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책 기조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말로는 5국 3특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 전북이 그동안에 소외됐던 뭐 참중고를 겪었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정확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세부 추진 과정 속에서는 계속 우리가 점검하고 노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3특에 해당되는 내용에 전북이 들어있는데 그 전북이라고 한 카테고리 속에 우리 전북도가 추진하고자 했던 주요 과제들을 우리 광역계획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핵심은 그쪽에 좀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늘 우리 아픈 상처로 남고 있는 새만금과 관련된 영역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국정 과제 속에 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정 기일 내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일정상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는 국정 과제 내용 속에 이행 계획 속에 그 내용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담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잘 이행이 되면 아마 지금 우리 전북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도 다른 정부에서보다는 훨씬 더 내실 있게 알차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정 과제 내용 속에 뭐 분야별로 다루면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라도 이행 계획이나 실천 과제 속에 담길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실제 우리가 국정 과제를 추진하거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은 최선을 다해서 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국정 과제에 관련된 정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도가 나름대로 또 협의도 했지만 충실하게 뭐 7개 전략이 15개 과제죠. 네, 그렇게 그 내용에다가 40개 또 세부 내용을 또 넣어서 그 내용들이 담겼는데 아마 이제 곧 40개 과제에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해놔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는 우리 전북에 지금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꽤 많이 나름대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담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 우리 동네 공약이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1280여 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사실상 이제 지역별로도 우리도 그게 75개인가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전북의 각 시도들 보면 그 내용도 이제 전체는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시대위원을 통해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런 광역 공약이나 또는 우리 동네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이제 권한과 업무와 재원 뭐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풀어가는 해법이기 때문에 일단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범위를 키운다. 그래서 재정 분권과 관련된 내용도 목표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현재는 뭐 중앙이 8이고 지역이 예를 들어 2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은 재산도 뭐 목표상으로는 뭐 7대3으로 할 거냐 뭐 6대4로 할 거냐 일단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7대3 구조로 10% 정도는 더 줄여서 자치단체 재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뭐 하려고 하는 SS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늘 이게 걸림돌이기 때문에 예타 문제도
기본적으로 중앙에 예타가 거래야 될 기준이 500억 이상입니다만은 이번에 1000억 이상으로 좀 높여서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예타 때문에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부분적으로 했고, 또 예타와 관련해서도 지역 연구 SOC라든지 이런 내용은 예타 면제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자 뭐 하는 내용도 이번에 담았고, 또 지역 운영하는데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중요한 재원의 소스인데 이 부분도 각 이제 그 중앙 부처별로 자기들이 관리해 가지고 예순도를 하는 관여를 사실상 결정하는 이 부분도 묶어서 자율계정으로 최대한 바꿔가지고 중앙정부의 관여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잡았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균형 발전이란 틀 속에서 이렇게 보면 전북이 이제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영역도 있고 농산어촌에 대한 균형 발전과 관련된 역할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5특이라는 광역시, 그다음에 중소도시, 도시 위주로 이제 보통의 경우에 짜여지는 부분을 이번의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농산어촌이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틀을 잡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광역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 그 외에 있는 농산어촌도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정과제에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특히 농산어촌과 관련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어떤 내용이 이제 뭐 빈집정비 문제라든지 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영역이라든지 또는 우리 농어촌의 맞춤형 뭐 교통 서비스 체계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좀 넣었고요. 특히 이제 전북에서 요새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송전선 문제,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됐는데 사실상 개통 문제 때문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좀 앞당겨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풀어야 된다 하는 시각에서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 지산지소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개통 영역을 빨리 확보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상업화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뭐 이런 내용들도 연계하고, 특히 지역에 우리 새만금의 아리백 산단 문제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런 지산지소와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 지역의 주요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과정도 이번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꽤 관심을 기울여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됐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 속에 이제 대통령의 정책실에서도 예전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뭐 2030년까지 뭐 개통 접속 금지했던 내용도 이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정리되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주요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혁신 기술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내용에는 뭐 AI든 뭐 ABCDEF라고 하는 주요 산업들이 배치되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 전북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부분적으로 꽤 관심 있게 기울여서 그 내용들이 적절하게 우리 전북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배치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이후에 우리 전북 도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알찬 배분이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전북에도 입지가 돼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전북의 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번 국정과제 속에서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전북도 우리 뭐 정책 팀장이던가 정책 팀장을 비롯해서 뭐 각기 우리 전북 도정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왔느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 주소원이 어떻게 돼요?